자, 152페이지 봅시다. 자, 제6절 어선 공부 정리가 나왔죠. 지적 정리.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한번 썼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지적 공부 정리인데 한마디로 지적 정리겠죠. 지적 정리도 뭐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여기 사실관계의 정리.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는 권리관계 정리. 권리관계의 정리.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봐봐요. 정정도 아까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뭐예요? 권리적 측면의 정정.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이 뭐냐? 사실은 누가 힘써요? 얘가 힘쓰잖아요. 누가요? 지적 소관청. 항상 사실적 측면은 얘가 신경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뭘 가지고 신경을 쓰죠? 대장 가지고.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할까요? 등기소, 등기관이 합니다. 뭘 중심으로 할까요? 등기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또 한 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또 한 번 했었고, 그러면 요거 지금 11월 달 강의 들은 사람은 지금 50번이 넘었어요. 50번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빨리 필요한 게, 빨리 잡아내는 게 뭐예요? 요 사실관계야. 사실관계는 그러면 얘를 자기가 하나 딱 드러나요. 자, 지목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여기에다 변경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사실관계 변경은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 여기에다 하살표 해놓으면 되겠네.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뭘 건치게 되죠? 등기부를 건치게 되죠. 이게 무슨 척탁? 등기척탁. 그러면 등기척탁은 권리관계 변동이에요? 사실관계 변동이에요? 사실관계 변동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권리관계를 신경을 하나 써놔요. 얘를 시스템 구조를. 요거 소유자죠.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아니 미쳤어요. 권리죠. 그럼 요거는 누가? 등기관, 등기소, 등기부를 중심으로 뭘 건치게 되죠? 대장을 건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등기필 통지제도다. 그러면 등기필 통지제도는 소유권의 변동 사실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왜 나달에 있다? 연하.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등기촉탁제도와 뭐예요? 등기필 통지제도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을 잡아놔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적소관청 등기소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직권이죠. 그러면 직권. 그럼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가 되고, 얘가 정정하면 직권 등기가 돼. 여기에 정정해주면 직권 정정 사유가 되겠죠. 직권하고 친한 단어가 뭘까요? 특심은 또 까먹었다. 통지. 그렇죠. 통지. 요거는 뭘까요? 이해관계인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놓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작년에 이제 지적정리가 별표 5개가 들어갔는데, 올해 지적정리는 별표 5개를 안 해주네요. 그럼 올해는 그러면 어디 따로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출제 포인트를 잡는 다음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척탁. 여기에 이제 별표가 3개짜리고, 여기에서 통지 대상 쪽이 여기가 바로 별표 3개짜리고, 특히 통지 대상은 28회 때 우려 먹었으니까 올해는 뭐예요? 읽어봐요. 뭐가 나와요? 통지 시기. 이거 안 나오면 성을 갑니다. 올해 통지 시기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놔야 돼. 통지 시기에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걸 잡을 때 그러면 일단 포인트는 이렇게 잡고,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이제 요 책을 읽어 나갈 때 이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두면 암기 사유가 팍 줄어들어요. 암기 사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외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뭘까요? 통지 시기. 나머지는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루틴을 마련하면 나머지는 외울 게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지적 정리를 정리해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잘 봐봐요. 자, 정리 시기. 2번 가서 정리 시기를 한번 봅시다. 자, 토지 이동이 뭐예요? 토지 이동이 끝나야 정리가 들어가겠죠. 동그라미 2번. 그러면 공사가 뭐 될 때죠? 완공될 때. 그러면 거기 두 번째. 공사가 준공이야, 착공이야? 준공. 그렇죠. 준공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영어는 어디에서 배웠죠?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배웠잖아. 그러면 공사가 준공될 때 사유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아직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우리 이런 게 이제 봐봐요.
자, 감을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자, 축적 변경 시 토지 이동 시기는 자, 시행 공고일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공고일이다. 자,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30초 동안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 저 안 배웠는데 그러지 말고. 자, 충분히 감으로 풀 수 있어요. 축적 변경 시 토지 이동 시기는 시행 공고일이다. OX. 자, 저를 보더니 말을 못해요. 자, X예요.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시행공고일. 확정공고일이지 시행공고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토지이동을 하려면 뭐다? 토지이동 시기는 그러면 공사가 완료될 때 확정이 돼야 뭐예요? 지적정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공고일이 아니라 뭐예요? 확정공고일. 딴하고 모인 것은 이렇게 장난을 쳤네요. 그러니까 시행공고일이 아니라 확정공고일이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걸 잡아나가면서 그러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이동 시기, 즉 정리 시기는 언제 해야 돼? 완료돼야 되겠죠. 그럼 공사가 뭐 될 때? 완료될 때, 즉 준공될 때죠. 그러면 착공이 아니라 준공.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요. 자, 정리 절차는 그러면 봐봐요. 기업과 이윤이 자주 출제되는데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봐봐요. 자, 이건 무슨 관계? 사실관계. 여기는 권리관계. 그러면 앞에가 사실이면 어때요? 여기도 사실, 여기도 사실이 돼야 돼. 그러면 거기 이 기억에 가니까 토지 이동 신청이 있대.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이동 신청 찾았어요?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따라서 정리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정도 봐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은 그러면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뒤에 소유자 정리 계리서에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에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자로 자꾸 장난을 치거든.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가로 2번에 가봐요. 가로 2번.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사실관계의 변동. 근데 사실관계의 변동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원칙이라고 써놓는다고.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 원칙. 자, 그러면 이걸 왜 원칙이라는 말을 써놓은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러면 사실관계가 뭘까요? 또 까먹었다. 토지 표시잖아. 토지의 표시 그럼 한번 뭐 봐봐요.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가 있죠. 자, 소재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볼까요? 자, 등기부에 소재는 기록되죠. 예, 지번 기록되죠. 지목 기록되죠. 면적 기록되죠. 경계는 어때요? 등기부에 경계가 있어, 없어? 없어. 경계는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좌표는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써놔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실관계의 변동이 만약에 경계 좌표가 아니라면 언제나라는 말을 쓸 텐데 경계와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경계 좌표는 알려줄 필요가 없어. 경계는 어디에만 기록돼?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예요? 사실관계 변동 뭐라고 그래요? 원칙. 그래서 근데 이제 출제 포인트는 이거였죠. 경계 변동이 있을 때도 경계 변동이 있을 때 등기소에 알려준다. 어때? X. 그래서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원칙이야 얘야. 원칙. 그럼 저희가 그러면 거기 가서 의 부분에 가서 등기 촉탁이란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토지의 표시 줄 서놔봐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여기 한번 이제 연결해 볼까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지적소관청이 어디로? 등기소에 알려준다. 이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등기 촉탁할 사항 잡았어요? 몇 개가 나오는지 세어봐요. 6개. 그러니까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전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여기서 그러면 다만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 이게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되죠. 신규 등록은 제외다. 자, 그러면 3번의 등기 촉탁의 절차로 가서 특히 기억의 마지막 줄 봐봐요. 기억의 세 번째 줄.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누군데? 국가 위해서 하는 등기라고 본다. 그러면 이 주문은 왜 중요한 주문이에요? 그 옆에 다 강의 지난달에 들은 사람은 다 이렇게 써놨거든.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써요. 무슨 근거? 면세 근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런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조문을 tum으로써 국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등기 촉탁 시 등록 면에서를 국가는 납부한다. 어때? X. 납부할 필요가 없죠. 이 조문을 덤으로써 무슨 근거야? 면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가로 3번에 뭐가 나오죠, 이제? 지적정리 통지. 그래서 통지.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이거네요. 그러면 통지는 그 옆에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써놨을 거예요. 읽어봐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뭐예요? 읽어봐요. 통지 대상이죠.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이때는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통지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것.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안결 사유가 줄은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건 통지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통지 대상이 아닌 것 10개는 9개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혹가다 질문이 와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청구. 여기는 뭐예요? 통고. 자, 청구하고 통고의 차이는 뭐예요? 청구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거죠. 상대방이 동의를 요하는 게 청구죠. 통고는 이게 이제 이거랑 똑같아. 우리가 이제 최후 통첩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통고라는 것은 사실, 자, 서면 또는 구두로 뭐예요?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통고가 되는 거야. 통고가 되는 거네요. 그럼 봐봐. 유치권에는 소멸 통고 있어 없어? 없어요. 소멸 청구만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 살다 보면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임차권은 소멸 통고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통고하고 청구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통고라는 것은 통첩이야. 그래서 다음적 날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개념을 잡으라고. 통고라는 것은 자, 그러면 서면 또는 구두로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제 통고. 그래서 이제 통첩이라는 걸 많이 써죠. 그러니까 통고 처분이라는 의미도 받아오고 완전 달라요. 통고가 뭐예요? 물어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통지하고 고하는 게 통고라는 거야. 뭘로 알려줘? 서면 또는 구두로 현재 과거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걸 뭐라 그래? 통고. 그렇죠. 전세권 살다 보면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전세권에도 소멸 통고가 발생한다라는 거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통고 사유가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더라고. 자, 그러면 소유자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읽어봐요. 통지.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것은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거기 밑에 가니까 자, 그러면 통지 대상이 몇 개가 나오는지 세어봐요. 9개가 나와. 그러면 그게 달 잡아놨네. 자, 1번 기억에 뭐가 보여? 직관. 2번 의원도 직관. 디귿도 직관. 지번 변경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숨겨놨잖아. 지적소관청이 누구의 승인을 얻어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그럼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지번 변경도 직관. 그렇죠? 결론적으로 통지. 그렇죠? 자, 지적 공부 복구 이미 배웠잖아요. 전 시간 마지막 시간에 누가 복구하죠?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니까 직권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통지. 그러면 시옷이 어디가 포인트예요? 도시개발사업. 사업이 포인트죠. 사업. 자, 그러면 이용의 포인트는 뭘까요? 대위.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해서 관할 등기소의 등기를 촉탁할 때 봐봐요. 누가 해주죠? 지적소관청이 어디로? 등기소로. 그럼 지적소관청이 그랬으니까 직권. 무슨 사유다? 통지.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걸 뭐하러 외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러면 28회 때 봐봐요. 28회 때 요 문제거든. 읽어봐요. 통지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봐봐요. 이거 뭘 고르라는 거야? 읽어봐요.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고르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레벨이 하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갖다 준다고. 뭐라고 써놨죠? 소유자 신청. 소유자 신청하면 소유자 알고 있죠.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기 이번에 통지 시기. 요거는 별표 3개 해놔야 되겠죠. 기억은 그 앞에다가 등기 촉탁 5라고 써요. 등기 촉탁 5.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가 필요할 때는 며칠이에요? 15일. 그래서 15일입니다. 그러면 거기 리언에 가니까 등기 촉탁이 불필요한 경우는 며칠이죠? 7일. 그러니까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 말은 등기 촉탁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사유를 종종 장난을 치는데 그러면 등기 촉탁이 뭐예요? 등기소에 알려준 거잖아. 그럼 며칠이
15일. 그러면 15일 기간이 빨라,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주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그 앞에 사유를 잘 생각하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 촉탁이 불필요해. 그럼 며칠? 7일. 그럼 절차가 하나 줄었죠. 그럼 며칠이에요? 7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이 되는 거네. 그래서 그 옆에, 그 밑에다 그러면 하나 써요. 그 옆에다가. 그러면 올해 출제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용해 먹어보자고. 자, 신규 등록가, 등록전환, 등록전환. 분명히 활용을 못 해먹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나오겠죠. 설마 올해는 나오겠지. 작년 도전 실패. 자, 재작년 도전 실패. 올해는 세 번째 도전하는 겁니다. 자, 올해는 나오겠지. 세 번째 도전하는 거니까. 여기 무슨 시기라고 그랬어요? 토지 이동. 요거는 통지 시기. 의미가 완전 다르죠. 자,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 시기 며칠? 60일. 등록 전환도 60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서에서 뭐다? 제외. 그럼 통지 시기는 7일. 요거는 15일. 그래서 15일. 15일. 등록 전환은 등기 촉탁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며칠이? 7일. 요거는 15일이겠죠. 그러면 요 앞에 사유가 뭐예요?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요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뭐예요? 15일. 그러니까 올해 요거 세 번째 도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통지 시기. 그러니까 요걸 우려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뭐다? 제외. 등록 전은 당연히 등기 촉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신규 등록은 며칠? 7일. 요거는 며칠? 15일. 그래서 올해 요거 세 번째 도전하는 거니까 요거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올해는 나오겠지. 설마 나오겠죠. 올해 도전하는 거니까. 선생님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올해는 나올 거예요. 올해는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 자, 이번에 가니까 이제 봐봐요. 토지 소유자 표시에 관한 소유자 정리 찾아서요. 여기 작년에 다 출제가 됐죠.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은 등기된 토지 찾아서요. 예, 등기된 토지 찾아죠. 그러면 1번에 가봐요. 1번. 자, 신청형 소유자 등리로서 토지 소유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 필정,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 디귿, 작년에 또 출제가 됐죠. 디귿.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행강편을 쳐놔봐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는 그러면 그 옆에 밑에다 6개를 써봐요. 소재.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썼어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요 관계예요. 요 관계. 되게 쉬워요. 요 관계도 생각하면 봐봐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은 누가 임서요? 지적소관청이. 그럼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 관계를. 자,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실이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등기부의 정리는 누가 해야 돼? 등기관이.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지적소관청이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통지해줘. 통지해주면 이제 등기관이 타후에 일이죠. 등기관이 등기해주면 직권 등기가 되고, 야, 소유자 빨리 와서 토지의 표시가 다르단다. 그때는 뭐야? 신청해서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이걸 소유자 표시 그러면 어때? X가 되죠. 소유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너 신경 꺼 임마. 근데 소유자 표시는 내가 신경 쓸 일이니까. 그러면 가볼까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에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소관청은 관할 단서에 뭐한다? 통지 동그라미.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써요. 뭐라고 써놨죠? 불법 통지라는 거야. 불법 통지.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올해 이제 만약에 어렵게 출제됐다. 이 지문이. 자, 그러면 봐봐요. 다음 중 불법 통지 대상인 것은
이렇게 나왔다. 만약에 오래 말했다. 그럼 공부를 깊게 하는 사람은 불법 통지 대상인 것을 골라라. 그럼 뭘 골라라?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서재, 지방, 지목, 면적 거기까지만 일단.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럼 불법 통지. 그러면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도 뭐의 통지다? 불법 통지 대상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단독 문제로 나오면 상황이 또 대처 능력이 어려워져. 그런데 좀 약간 쉽게 출제된다면 토지 표시를 뭘로 장난칠까요? 소유자 표시로. 소유자 표시로 장난친다. 그러면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무슨 표시다?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참 재밌는 조문들이에요. 생각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결론적으로 무슨 통지다? 불법 통지가 되는 거죠. 단독 문제로도 그렇게 출제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이네. 3번. 지적 소환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기에다 줄 쳐놓고. 그러면 요 말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소환청이 읽어봐요. 뭐 했죠? 의심을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의심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요 조문도 참 재밌는 조문 구조 시스템이에요. 봐봐요. 자, 지적 소환이 필요했다. 필요하다. 의심을 했어요.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왔어. 등기소에 뭐하러 와서 등기부를 확인하러 왔어. 그러니까 등기부가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읽어봐요. 지적 소환청이 직권으로. 그래서 밑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그게 포인트가 되고요. 그러면 잘라봐요. 이렇게 잘랐어요.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토지 소유자. 자, 그러면 요거하고 결부시키지 말고 여기하고 일단 끝내고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지적 소환청 권리에 힘써 못 써? 못 써. 부탁적으로 나와야죠. 끝에 가봐요. 요구하여야 한다. 어때? X. 요구할 수 있다. 아, 요 조문 시스템이 요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는, 권리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힘을 못 쓰거든. 어떻게 해야 돼? 사실적 측면은 힘쓰지만, 그러니까 부탁적으로 나와야 돼? 강조해야 돼? 부탁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 보면 요구하여야 한다. 어때? X. 이렇게 나오는 죠. 그래서 작년에 다 출제가 돼서 올해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혹시 여기 이제 만약에 출제된다면 여기 읽어봐요. 무슨 통지? 불법 통지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자, 그러면 이제 가로 2번 가보죠. 신규 등록 신자 동그라미. 신자는 뭐예요?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새로운 신자 누가 조사 정리해?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거기 있죠. 지적공비에 신규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강남에 계신 공시법 교수님이 아주 좋아해요. 시도지사로 장난을 많이 치거든. 저는 요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가 조사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 신규 등록은 무슨적 효력이 있다? 창설적 효력. 그러면 봐봐요. 왜 그러면 출제 포인트를 그렇게 두는지 봐봐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나 신규 등록 소유자 있어 없어? 없죠. 그것도 누가 조사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나올 만한 게 포인트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 지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지문이 나온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자 대장의 소유자 정리 절차에서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나와있죠. 무슨 변동이야? 첫 줄에 소유자 변동. 그러면 소유자 변동은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권리가 나오니까 앞에도 권리가 나왔으니까 뒤에도 권리.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 계리석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10중 8구 실제 포인트는 이렇게 장난치겠죠.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변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한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어때? X. 뭐예요? 소유자 정리 계리서라는 거. 이게 이제 단골 메뉴로서 출제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한번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또 까먹었네. 토지이동 개념 배웠잖아.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끝나고 뭐 배웠어요? 신규 등록 배웠잖아. 끝나고 등록 전환 끝나고 분할 그 다음에 합병 끝나고 지목 변경. 세상에 해도 너무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끝나고 뭐예요? 자,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배웠고요. 자, 끝나고 뭘 배웠어요?
자, 축척 변경에 대해서 배웠네. 도시개발사업하고. 자, 축척 변경 끝나고 뭐 배웠어요? 등록상 정정. 그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 끝나고 뭐 배웠어요? 해도 너무하네. 지금 방금 전에 배웠는데 무슨 정리? 지적 정리를 배웠네요. 지적 정리. 그러면 지적 정리에서 대표적으로 뭘 배웠어요? 통지 시기, 그렇죠? 통지와 등기, 족탁 이걸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자 조금 전에 배우는 사건도 모르는데 일주일 배워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자 그러면 174페이지 무슨 정리야? 지적 정리야. 자,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 올해 세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우리 딱 배운 게 뭐예요? 저기 딱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지적 청량의 대상.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라고 배웠어요? 13개. 그렇죠? 13개. 이렇게 배웠죠. 자, 두 번째.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 의뢰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가중치를 한다면 올해 지적위원회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적위원회. 자, 지적위원회는 뭐 하는 거냐?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를 하는데요.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지적기준점. 그러니까 가중치를 본다면 올해 가중치를 본다면 뭐예요? 지적기준점은 지문으로 나올 거예요. 요거는 지문으로 독자적 문제로 나오기는 약간 힘들고요. 그럼 올해 이제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가 작년에 출제가 돼서 올해는 뭐예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작년에 봐봐요. 지난번에 아까 지금 우리 주제 시간인가요? 축적 변경 절차 작년에 출제됐잖아요. 근데 뭘 신경 쓰라고 그랬어요? 축적 변경 위원회. 그죠? 마찬가지. 자, 지적 청량에서도 지적위원회를 신경 써야 돼. 특히 지적위원회에서 올해 가능성이 높은 게 뭐예요? 지적위원회는 두 종류가 있거든. 읽어봐요. 지방지적위원회하고 중앙지적위원회. 과연 기수가 주목이 돼요. 그럼 만약에 너무 그러면 통일성을 두면 또 출제원이 아까 뭐예요? 출제원이 예상은 그래요. 만약 축적 변경 위원회가 나왔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지적 청량에서 다시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절차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지적 청량에서 중앙 지적위원회가 나온다면 저쪽 축적 변경 위원회가 아니고 축적 변경 절차 부분 예상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얘가 이제 위원회를 좋아하면 둘 다 출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암기 코드가 어디를 외워야 될지 포인트를 두고 들어가라고요. 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요번 주에는 지적 청량 대상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뭐예요? 요거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 5. 요거는 별표 3개가 되고 올해는 그러면 두 문제 나왔다 그러면 요거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상을 미리 하고 계시라고. 만약 세 문제 출제한다면 요거 출제될 수가 있고요. 지적 기준점은 지문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고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테마는 4개밖에 없다라는 거. 자,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뭐예요? 지적 청량. 여기도 지적 청량. 지적 청량의 개념을 잡으러 가죠.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요거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요걸 믹싱하면 무슨 청량? 지적 청량. 그럼 가볼까요? 오른쪽. 자, 지적 청량의 개념을 우리가 잡는다면 175페이지 네모 2번에 있네. 네모 2번. 자, 지적 청량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거기가 중심키죠.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거기가 핵심 지문이고요. 그러면 지적 확정 동그라미. 우리 면적에서 이미 배웠잖아. 확정을 치면 뭐가 튀어나와? 도시개발사업. 그럼 지적 확정 청량 및 지적 재조사 청량을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쓸만한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175페이지에서 그 정도 한번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176페이지 뭐가 나오죠? 자, 지적 청량의 대상 역시 별표 뭐예요? 별표 5개짜리네. 자, 여기 오면 꼭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봐봐요. 뭐가요?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연포탕이 낙지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아. 룬팅만 해놓으면 돼. 하나만 숙제해두고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은 요러요러한 것들이 있다만 숙제하면 되거든. 자, 연습하러 가죠. 그러면 자, 바로 1번에 1번 뭐예요? 자, 기준이 들어갔잖아. 기준. 그러면 기준이 들어가니까 기초 측량이 돼. 기초탕이 되죠. 자, 2번은 뭐가 포인트예요? 복구. 복구가 들어가니까 복구탕. 이 3번은 신규 등록, 신규 등록탕. 4번은 등록 전환, 등록 전환탕. 그럼 6번은 뭐예요? 분할탕. 반대 6번은 뭐가 보여요? 말소, 말소탕. 자, 그러면 7번은 무슨 개발? 도시개발 사업. 이걸 조심해야 돼. 도시개발 사업 그럼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 자, 축적 변경이 들어가서 축적 변경 측량. 자, 9번에 정정이 들어갔으니까 정정 측량. 10번에 뭐가 들어갔어요? 검사 측량이 되네. 검사가 들어갔으니까 검사 측량. 자, 11번은 뭐가 들어갔어요? 지적 재조사. 무슨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여기까지 11개네. 2개가 있겠죠. 복원을 위해서 경계 복원 측량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복원이 들어가면 지적 현황이 들어가서 무슨 측량? 현황 측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분할이 들어갔어. 분할탕. 분할탕은 상이 측량이라는 뜻이거든. 자, 합병이 들어가서. 합병탕이 어디 있어? 합병이. 그렇죠. 그렇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없죠. 지목 변경은 안 들어가요. 이성 기준점은 있어 없어? 없어. 연속 지적도 없죠. 그러면 다음 중 지적 측량이 대상이 아닌 것. 이게 가장 단골 메뉴야 지금.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은 13개를 run팅해 놓고 특히 자 가로 2번과 관련돼서 다시 복습 한번 하자.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측량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검사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그 옆에다 써놔요.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가요? 현경이. 그죠?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현경이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그래서 현황, 경계, 보건 측량. 그래서 경계, 보건 측량 경하고 지적 현황 측량에서 요거는 올해 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지적 측량의 대상 중에서 대상이 아닌 것, 긴 것, 그거 아니면 요거예요.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예요? 현경이는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마지막으로 거기 핵심 콕콕 보자고요. 그래서 거기 팁이 나와 있죠.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닌 거. 얘네들을 쑤셔 넣어주거든. 첫 번째 점,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두 번째, 합병. 세 번째, 지방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 목표는 거기까지예요. 자, 그렇다고 집에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프린트 한번 꺼내 보시죠. 자, 프린트 보니까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자, 모의고사 볼 때 시간씩 1분씩 드릴 테니까 이제 자, 두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모의고사 이제 시험 문제가 딴 거 있겠어? 이게 시험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문제 1번. 이제 오늘 열심히 배웠으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1번의 문제 포인트는 어딜까요? 토지 이동 줄쳐놓으세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 줄쳐놨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랬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자기가 시험장 가서는 적각 반응이라야 돼. 토지의 표시를 마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새로이 정한다. 신규 등록 변경 분할. 3번 변경 지목 변경. 4번도 변경이죠. 변경과 말소네요. 5번은 결론적으로 소유자 변경. X다 오다 X. 소유자 변경은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니니까. 정답은 5번. 그러면 요 출제원이 그러면 요 문제 1번은 뭘 물어본 거예요? 너 토지이동의 개념을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마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이번에 가서 등록전환 행강편 터나요. 너 등록전환에 대해서 알고 있니?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등록전환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2번.
자, 그러면 1번은 봐봐요. 등록전환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자유이다. 아니죠. 토지 소유자가 며칠?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2번은 등록전환의 경우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 안 되죠. 틀렸죠. 등록전환 시 면적을 측량해야 되겠죠. 자, 3번은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 사자 동그라미, 사자. 그러면 그 사자를 이용해서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아까 대도사, 지목 변경 없이. 여기는 맞네요. 끝에 가서 있다 없다만 확인해 주면 되죠.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X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 찾았다. 이내. 그러면 뭐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자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 정답은 4번. 그러면 이제 5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죠. 그러면 5번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등록 전환에 따라 줄쳐놔 봐요. 등록 전환에 따라. 그러면 등록 전환에 따라 그러니까 등록 전환은 봐봐요. 무슨 이동이죠?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돼? 사실 관계의 변동. 정답은 4번. 등록 전환이 나오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등록 전환 그러면 등록 전환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걸 조심해야죠. 등록 전환 전문 등록 전환 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뭐예요? 대도사. 허용범위 초과는 직권. 허용범위 이내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문제 3번 풀어야 돼. 문제 3번은 풀어보세요. 요거 틀리면 가슴이 너무 아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무선성, 연속성. 1번은 돼, 안 돼? 안 되죠. 동일하지 않으니까. 2번은 자, 재산권이 설정된 토지와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무슨 물건이죠? 영입물건. 영입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단 요역지는 합병 불가능. 성역지는 합병 가능. 자, 3번은 공유자가 단독 소유.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네요. 그러면 합병할 수 없죠. 정답은 2번.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최대한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읽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잡아야 돼.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이에요. 4번은 거기 지목 변경 행강편잖아요.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중요하니까 갖다 놓은 거죠. 그러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에서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는지 문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풀어보세요. 문제 4번. 자, 지목 변경이네요. 자, 이런 문제는 지목 변경 대상 토지로서 따지는 문제죠. 그러면 여기는 5번부터 하살표를 올려요. 5번 쪽에다. 이런 것들은 5번 쪽에다 읽어놓는 거야. 그럼 5번 아니면 4번이야. 자, 5번 보니까 국계법, 형질 변경. 맞네요. 근데 4번은 무슨 관리법이 나와서? 산지관리법. 틀렸죠. 5번은 그러면 무슨 전환일까요? 등록 전환 대상 토지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런 것들은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는 거는 거야. 5, 4, 3, 2, 1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감을 내고요. 자, 5번과 관련돼서는 5번 그 옆에 자, 토지 등 신청에 관한 설명증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이렇게 써놓고 문제 길이. 문제 길이가 3개가 있어요. 자, 단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이 있고, 그 다음에 장문이 있어. 중문. 요거는 그러면 1번, 2번, 3번, 5개 지문을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단문, 문제 길이가 단문이다. 그러면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읽어야 돼. 요렇게. 그런데 만약에 따지는 문제는 거꾸로 읽어가지만, 근데 특히 단문 길이는 1번하고 2번이 뭐에 답할 확률이 커. 그래서 1번, 2번에다 집중력을 발휘해줘야 돼요. 1번이 정답인데 1번에 싹 지나가면 못 찾아내. 단문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단문이 나올 때는 1번, 2번에다 집중타를 날려야 돼. 자, 그러면 정 못 찾았다. 그러면 2번 찍어요. 그러면 2번이 맞을 확률이 70%가 넘으니까. 자, 이번에는 중문이에요. 중문. 중문은 뭐예요? 문장 길이를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야. 중문은. 중문은 그러면 특히 5번하고 4번에서 집중타를 발휘해야 돼. 5번하고 4번. 만약 정 못 찾겠다면 이제 4번을 찾아서 4번을 찍든지 5번을 찍든지. 이거는 그러면 몇 번에다 정답할 확률이 커요. 5번이 정답할 확률이 커요. 자, 그러면 장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 3번부터 이렇게 화살표 놔서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들여요. 그러면 장문은 특히 집중력을 발휘할 때 몇 번에서 조심해야 돼. 3번하고 4번. 에라 모르겠다. 3번 찍고 가든지. 이게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요 문제 풀 때는 문제 길이를 풀 때 장문, 중문.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사실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은 아무리 없어. 그러니까 멘탈이 약해서 그렇지. 멘탈이. 그러니까 시간을 뭐 최대한 줄이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요 문제는 그러면 중문일까요? 장문일까요? 우리 공식 법령에서는 약 중문 정도가 돼. 중문 정도. 그러면 5번부터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 그러면 이제 5번 가서 볼까요?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줄쳐놔봐요. 벌써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누가 해야 돼? 지적서 간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기 뒤에 회복 등록 줄쳐놔봐요. 또 하나 틀렸네. 회복 등록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네. 5번. 자, 그러면 4번은 그러면 봐봐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 변경 줄쳐놔봐요. 지목 변경. 그 다음에 툭 치면 며칠로 가? 60일. 그러면 지적소 간청 한번 두 줄 놓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요 지문은 이제 반복이 되면 지목 변경 60일만 확인한다고. 맞네요. 자, 그러면 3번에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줄쳐놔요. 벌써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은 공동주택의 부지가 키워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가 가장 중심키죠. 마음의 준비해요. 며칠? 60일. 누구한테? 지적소 간청 끝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가 되는 거죠. 자, 3번은 그러면 2번을 가봐요. 도시군 관리 계획선 줄쳐놔봐요. 잡았다. 도시군. 그러면 그 도자 동그라미. 도자. 그러면 도자 위에다 써요. 대도사. 대도사.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가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 그러면 이제 달려갈 준비해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없이 줄쳐놔봐요. 마무리합니다. 그럼 끝에 가서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걸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대도사하고 없이 없다 이렇게만 본다고. 있다죠. 그러면 2번은 맞네요. 자, 2번은 신규 등록 줄쳐놔봐요. 신규 등록. 그러면 며칠로 가요? 60일 끝에 지적소 간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요 문제 풀었으면 이제 토지동원 하산해도 돼. 거진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등록점을 다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문제 6번 한번 풀어봐요. 문제 6번은 별표 5개 넣고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따 보면 낯선 게 있어요. 듣지도 못한 게 하나가 있다고. 문제 6번은. 됐어요? 대의 신청. 낯선 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에 뭐가? 주차 전용 건축물. 이런 거는 없었죠. 주차 전용 건축물. 1번에 대의 신청이죠. 3번은 눈팅 해놓으라고 그럴 거예요. 4번하고 5번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야. 4번은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공사업. 8개 지목이 있었죠.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항상 확인할 거는
지 이걸 확인해야 돼. 요 유지를 유언지로 장난친다고 항상 확인해 둘 거는 그럼 5번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인 특히 가로 안을 거 조심하라고 읽어봐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올해 요 대의 신청을 약간 살을 붙여서 나올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거기 6번이라고 하나 써놔요. 동그라미 6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그래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써봐요. 아까 했던 3번. 등록상, 자, 6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자, 대의 신청하여야 된다. 어때? X. 대의 신청에서 제외되는 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영어는 제외된다라는 거. 가로 열고 X라고 써요. 그러면 올해 이제 대의 신청이 나오면 과연 기대가 돼요. 과연 여기에서 어디다 장난을 칠까? 올해 대의 신청은 나옵니다. 자, 7번 한번 풀어봐요. 7번은 별표 3개 놓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죠. 자, 신청은 단문이야, 중문이야? 단문이죠. 그러면 뭐예요? 따지는 문제예요? 안 따지는 문제예요? 따지는 문제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1번에 갖다 놓지 않아. 특히 이제 4번하고 5번에 집중타를 공략해야 돼. 그러면 축적 변경에 관련하여 지적사원청 회의에 붙이는 사항. 오케이. 축적 변경의 위원장 선임은 바로 축적 변경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야. 누가 결정하죠? 지적소관청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면 3번은 축적 변경 시행 동그라미. 청산금. 2번 청산금이네. 1번은 청산금의 이의신청. 그러니까 공부 문제 푸는 게 요령이라는 거야. 나중에 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9번도 8번도 별표 3개짜리네요. 자, 무슨 정정을 찾으라는 거예요? 직권 정정이 아닌 것. 정답은 3번. 3번에 뭐가 나오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거는 공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나머지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보면 돼. 어디만 제외하는 거? 전주에 배웠던 부동산 종합 공부만 뺀 나머지. 자, 토지 이용이라는 것은 개발적 측면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그래서 올해 아마 모의고사 직권 정정 사이가 억수로 나오게 될 거예요. 모의고사. 아마 출제는 딴 선생님들도 아마 직권 정정에다 포인트를 잡아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직권 정정은 몇 개? 10개. 누가 잘못한 경우다?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자, 그러면 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돼. 자, 9번은 별표가 5개짜리 문제네요. 한번 풀어보세요. 조금 전에 배웠어. 자, 15분 전에 배웠어. 15분 전에. 자, 요것도 단문이에요, 중문이에요? 단문. 그러면 따지는 문제야. 그러면 요것도 4, 5번에다 갖다 놓거든. 4, 5번에. 그러면 1번, 5번 봐봐요. 뭐가 보여요? 합병. 정답은 5번이 되는 거네. 4번은 뭐가 보일까요? 정정이 보이잖아. 정정, 청량. 3번은 뭐가 보여요? 도시개발사업. 무슨 청량일까요? 지적, 학정, 청량. 2번은 뭐가 보여요? 신규 등록이 보이네. 1번은 뭐가 보여요? 분할. 정답은 5번. 혹시 만약에 2번, 3번, 4번에서 찍었다. 용서받지 못할 자야. 왜 그럴까요? 그러면 1번에 분할이 보이고 5번에 합병이 보이거든. 찍더라도 몇 번을 찍어야 돼? 1번하고 5번을 찍어야 돼. 왜냐면 분할하고 합병은 대조적인 의미로 가거든. 분할은 뭐예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러면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더라도 2번, 3번, 4번을 찍었다. 한 대 쳐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을 찍어야 돼? 1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지문에서 봐봐요. 이런 게 나올다. 봐봐요. 자, 요 1, 2번이 대조를 이루었다. 대꾸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몇 번을 찍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 하나를. 근데 뭐 나머지에서 찍었다. 용사는 문제풀이 요령이 없다라는 거야. 요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1, 2번이 대조 대꾸. 자, 3, 4번이 대조 대꾸를 이루었어. 정답은
4번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유가 없어서 그래. 자기가 어떤 사람이 뭐야 김포에 어떤 아주 누님이 계셨어. 근데 그게 이제 학교 선생님 하다가 정년퇴직한 선생님이 정년퇴직하고 3개월 전에 왔는데 선생님 이렇게 할 바에 저렇게 할 바에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찍기 방법 8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 A4 용지를 가져와서 A4 용지를 가져와서 찍기 방법 8가지를 가르쳐서 그러니까 뭐예요? 긴 거 짧은 거 부분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그러니까 합격을 했어요. 3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문제 푸는 감이 있는 거야.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더라. 그럼 봐봐요. 학교는 공부 안 하면 몇 점 나올까요? 아예 공부 안 하면 50점 나와. 50점. 공부 아예 안 하더라도 50점 나와요. 근데 공부를 대충 하면 답 사이를 피해 갑니다. 대충 하게 되면. 진짜예요. 그러면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보는 게 찍어서 맞출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돼. 공부는 자기가 그만 뭐예요? 대충 하게 되면 헷갈려. 더 헷갈린다고. 그래서 아예 안 봐도 50점이 나와. 근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봐봐요.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30회 때 29의 기출문제를 뽑아봤다고 생각해봐. 이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봐봐요. 자, 민법 학교는 기출문제를 또 뽑아봐서 민법이 찍을만 하니까 47.5가 나오네. 자, 합격을 하니까, 이거는 57.5가 나오네. 야, 이거 3개월만 하면 돼. 3개월만. 몇 개만.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 비극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대충 우리가 민법이라고 한번 생각할 때, 대충 한다고 생각해봐요. 더 헷갈려. 그러니까 요 점수보다 더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려면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자, 그러면 만약에 9번 문제도 제가 채점을 하게 되면 뭐예요? 2번. 3번, 2번, 3번, 4번을 찍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만약에 모의고사를 채점을 합니다. A씨, 이 사람 공부하는 방법도 몰라. 그래서 1번 찍었으면 실수라서 찍었다고 하지. 그러니까 2, 3, 4를 찍으면 실수도 아니야. 이거는 완전 포인트도 못 잡고 공부하는 사람이거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10번 별표 3개 놓고 마무리 합시다. 별표 3개. 자, 풀어봐요. 자, 10번은, 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요거죠.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정답은 현경. 그러면 현경. 항상 검사를 받지 않는 거, 현경이를 찾아, 현경. 현이 뭐예요? 현황, 경계.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올해 또 저쪽 출제하신 선생님이 되게 좋아해. 그러면 지적 정량 마지막 문제가 뭘 것 같으냐? 10번. 이걸 거예요. 불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출제하는 문제를 대강은 그냥 다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경이는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니까 오늘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적 정량의 계산까지 배웠잖아. 거기까지만 맞춰보라고. 거기까지. 그 뒤에는 안 배웠으니까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자, 처음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만 한번 맞춰보라고. 선생님 등기법은 배운 지 오래돼서 다 까먹어서 한번 찍어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왜요? 요 학원에서 그러면 제일 인기 선생이 누굴까요? 아니에요. 세법 선생이에요. 세법 선생. 왜 세법 선생이 좋을까요? 일요일날 모의고사 보니까 그 전날 세법을 배우거든. 그러니까 세법은 풀면 아는 게 나오거든. 아는 게. 그러면 보통 토요일날 모의고사 보는 사람은 뭐예요? 토요일날 모의고사 보면 뭐예요? 금요일날 인기 교수라는 거야. 왜? 금요일날 배웠으니까 토요일날 모의고사 보니까 생각나는 것은 공법은 생각나거든.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요즘 날씨가 이제 한절기예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안전사고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제 소원은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 건강해서 합격하는 게 이게 제 소원입니다. 하여튼 아프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